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전에 이제 위원님들이 일부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한 5분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도 됐었지만 그 평택시 지금 보건 예산이 294억 맞습니까? 송탄이 176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한 470억이 평택시 이제 보건 예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평택시 예산 2조 4,200억에 보면 한 2%가 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예산 기준에서. 2.26%. 그렇죠. 네. 상당히 적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행감 때나 이럴 때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 예산 비율이 그냥 단순히 적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인구수가 적은 데는 이제 뭐 열애로 하고 50만 이상 경기도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우리 지금 1점 몇 프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보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25위였었거든요. 근데 비율로 따졌을 때 네. 31개 시군에서 25위. 네. 예. 근데 이제 올해 2026년도에는 저희가 2.26 되면서 경기도 17위. 17위. 네. 그 중에서 또 더 추려 보면 네. 인구 50만 이상에서는 몇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뒤에 사업과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한 중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중간 정도 됩니까? 네. 전체 이제 시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보건 예산이 좀 확보가 좀 돼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산 확보에 좀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필수 예산은 뭐 늘어봐야 뭐 똑같은 거고 가용 예산이 실제 이제 우리 평택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예산 확보가 절실하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뭐 첫 번째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 또 두 번째 시민 체감형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사업, 세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선도 사업을 이제 중점 추진 과제로 이제 제시를 하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그리고 출산율도 급격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노인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들 우리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택 보건업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체감형 평택형 보건 서비스 개발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뭐 시도 매칭 사업 뭐 백날 뭐 합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게 물론 뭐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젊은 층들이 급속히 인구 유입되고 출산율 증가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난임 시술 예산을 뭐 좀 증가를 많이 한다든지 또 영유아들에 대한 보건 예산을 좀 확충을 하든지 그렇죠? 또 노인들이 이제 증가되면서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치매 안심센터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평택형 보건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면 새로운 시장님이 이제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분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평택형 보건 서비스 개발에 좀 박차를 좀 가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 시민 독감 주사를 무료로 다 놔주겠다. 또 코로나 예방 주사를 전 시민 다 무료로 놔주겠다. 예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 실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업무 보고 잘 들었고 또 여태까지 잘 해주신 만큼 또 앞으로 더욱더 더 잘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소장님.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세요. 앞서 의원님들 많이 좋은 질문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일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한 곳 더 지정이 됐나 봐요. 네네. 네, 그래서 평택 지역에만 있었던 달빛 어린이 병원이 부부권에도 신설이 됐습니다. 상당히 기쁜 소식이고, 근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그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원을 하면 2억 2천이 지원이 2억 됩니다. 2천. 네네네. 그러면 평택과 북부가 네. 남부가 똑같은 네, 금액으로 네, 지원이 네, 되고 네, 네, 있는 네. 상황인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달빛 어린이병원이 평택 특성에 맞는 보건 의료를 좀 반영을 해 나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의 출산율이나 출생률이 높은 시의 상황에서, 근데 단순히 저는 의견이 지정 개수를 늘리는 것과 맞물려서 지원을 좀 확대를 해야 더 지정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도 조금 그 경계선에 있는 병원들도 이렇게 지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그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더 아쉬운 것은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서부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아지구나 이런 곳에 이렇게 인구가 늘고 있고 안중 이렇게 출장소를 옮기면서 네, 맞아요. 그 중심으로 너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정 그 의료재단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네, 그 의료재단 이외에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서부권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평택형 이제 보건 의료의 형태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난번 저도 이제 그 본 예산을 편성을 하는 시기에 평택의 인구 특성과 도시 특성에 맞는 의료보건 정책을 좀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순히 몇 번의 말씀으로 큰 이 항해의 길을 방향을 틀 수는 없겠지만 그 시기가 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나 경기도가 제안하는 그리고 지원하는 보건의료 정책 이외에 이제 도시 특성을 맞는 사업이 아니라 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 저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복지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인 가구가 많은 도시의 특성상 이제 외톨이 문제나 자살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단순히 분절적인 각 과와 국이 사업화되어 있는 것을 좀 묶어 통합해서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렸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의료보건의 분야 중에 이 삼성이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산업 계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산단이 상당히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의 애로를 겪으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을 거라고 통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특화돼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의료 체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뭐 정형외과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의료 체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뭐 보건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행정에서 담당해야 되는 보건 체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특히나 노동자분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아직 의회에서 제안드리는 것들이 크게 사업으로 만들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뭐 현안이 어때요? 라고 여쭤보는 질문까지 못 나가고 있어서 좀 애로가 좀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돼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사업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메르스 때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한미군과의 감염병 공조 체계, 감염병 역학 조사에 대한 공조 체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주한미군하고는 저희가 그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대 내에 있는 또 저희 한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공조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부대 안에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현상이 발생을 하면 우리 보건소가 직접 부대 안에 들어가서 역학조사나 하는데 협조를 할 수 있는 같이 체계가 협조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협조 체계를 가지고 계시고 논의도 계시는 상황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주대 병원권은 참 답답합니다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소장님 잘 아실 테고 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근데 저는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질문을 드리다가도 질문을 깊게 못 들어가는 이유가 아주대 병원과 종합병원, 뭐 화양지구에도 서부 화양지구에도 종합병원이 들어설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건소가 담당이 아닌 상황인 거죠. 저는 이게 의료 체계의 개선을 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이걸 풀고 있어서 저는 그 절박감이나 이런 것이 좀 덜한 거 아닌가 평택이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의 브레인시티에 들어오는 아주대 병원의 건도 브레인시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원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애로가 있고 서부권의 병원이 들어서는 것도 뭐 그러한 구조에서 이제 자금이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보건소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좀 있겠지만 보건소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 서둘러서 의료보건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양질의 의료 체계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절박함이 우리 집행부 전체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보건소의 입장이 잘 전달돼서 이것이 서둘러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어필되고 있는가? 저는 그거 목소리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다가도 얘가 담당이 아니니라고 이제 접는 같이 그냥 답답해하고 아 그래요 이러고 접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그 시의 체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건소도 충분히 입장을 좀 강력하게 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는. 그리고 다문화 안중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근데 다문화 분들도 저희가 이제 의료보건을 제공을 해야 되고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시거나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언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지 싶어서요. 지 소장님이 말씀 주시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다 번역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이 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불편함을 아, 느끼지 그래요? 않고 있어요. 네. 앱 켜서 네. 서로 어떤 게 애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네. 보건지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시겠어요 그런 환경이. 네, 네, 많이 오세요. 임산부들도 많이 오시고 아예 핸드폰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서 적어서 들고 와요. 오시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그 뭐 키오스커나 이런 것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제 고민은 그런 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키오스코로 좀 어디가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좀 예약을 하거나 해놓으면 상담하시는 분이 좀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 임기직 공무원분들의 퇴사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듣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꾸준히 같이 할 수 있게 하고요. 이제 임기제 선생님들은 특정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그래서 간호사나 운동처방사, 그다음에 그 자살, 정신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신 분들인데 이제 지역 내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냥 꾸준히 지금은 같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연장해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저희 부모님 항상 말씀드리는데 IoT 관련돼서 말씀 주시는데 이것도 복지국이랑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지원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뭐 지자체의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제 케어들도 우리 평택 특성에 맞게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것들이 보건소에서 제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어때? 뭐 TV 켜줘. 시간이 지금 몇 시야? 이러면서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정도의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 그 분의 특성에 맞게 성장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AI들이 기능이 탑재된 것들을 활용을 할 것 같고 이것이 저희 평택이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과 자살률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 특성상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정부의 정책과 더해서 평택형 정책으로 좀 만들어서 특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르신들에게 잘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렇게 키시면 돼요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쌓여 있는 정보들이 뭐 의료 정보들이 이분에게 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케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궁금한 것들은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주셔서 그것들은 빼고 제가 좀 의견 드릴 것들 그리고 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를 좀 여쭤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늘 건강을 또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또 준비하시는데 또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그 자살 시도 응급 병상을 위해서 이제 용인정신병원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그 진행상 몇 분이나 우리 지역에서 자살 시도를 해서 입원을 하고 또한 입원을 하고 나서 이제 3일 후에는 퇴원할 수밖에 없는데 3일 동안에 입원했을 때 또 이러한 응급 사태가 발생이 돼서 그 병원으로 이동했을 때 또 그 병실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용인정신병원에 작년 11월에 이제 11일부터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본가 66일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근데 그동안에 31명이 병원에 그 응급으로 자타의 위험을 있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용인정신병원이 그 하루에 한 명씩만 들어가는 사태는 또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2명, 때로는 3명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 그랬을 때는 용인정신병원이 저희 계약에 관한 부분이 차 있으니까 또 병실을 또 내줘서 그분들이 진료를 받게끔 해주고 있고요. 66명 중에 남자가 58%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42%였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들 이제 하루나 아니면 이틀이나 3일 입원을 하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이 3일 입원한 사람들이 31명 중에 6명 정도 돼 있고요. 보통 한 2일 정도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의해서 집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병원을 이제 입원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신병원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남자분들이 58%, 여자분들이 이제 42%면 연령대가 대충 어느 정도가 좀 많습니까? 연령대는 지금 5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의 어떤 네. 사회적인 항상 해야 할 시기에 네.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좀 이러한 네. 사례가 좀 많이 있는 네, 걸로 네. 그러면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럼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분들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으니까요. 필요하거나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우선 그분을 관리를 하고요.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시면 저희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정신보건 전문 요원들이 또 1대1로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이러한 참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에 네네. 서로 그 마음을 모아서 네네. 정신적으로나 어떤 육체적으로나 건강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떤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한 이런 발생률이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셨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호 당뇨병은 이제 24년도에 이제 조례로 의해서 그 평생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19세 미만의 이제 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기기를 비용을 이제 그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기기가 몇 년 동안 그 사용해야 하는 그 연도가 교체해야 되는 연도가 있죠. 네. 이거 한 번 사용 저기 하면 5년 이상 쓴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일뇨 당뇨병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실태 조사를 지금 현재 총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지금 2024년도에는 778명이 일형 당뇨로 진료를 받고 있고요. 19세 미만은 51명입니다. 그럼 이렇게 778명의 대상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5년 동안 기기를 이제 하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했을 때 778명이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뭐 사각지대에 있거나 이러한 거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아, 요거는 공단에 이건 이제 공단의 예, 있는 네, 자료입니다. 예. 그렇게 이분들이 이제 좀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기 비용이 그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 이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네네. 등록에 다 있고 대상이 다 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실 걸 아, 네, 당부를 알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무료 진료를 이제 그 보건소 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체류에 불안한 그 외국인들이 보건소에 내에서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떤 신분이 노출이 될까봐 실질적으로는 어떤 종교단체에서나 외부에서 했을 때보다 좀 이제 적어지는 그 현상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그 개인 어떤 신변 보호나 이러한 것들이 좀 철저하게 이제 뭐 보건소 아니니까 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 우리 건강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찌 경로를 해서 들어왔든지 간에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도 병원에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병원 의료 단체에서 좋은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봉사를 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그 보건소 내보다는 보건소 외에 이제 좀 권역별로 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하고는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네. 저기 외국인 국가 아니야 시에서도 다문화 팀도 있고 그래서요. 충분히 저희랑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 진료 부분이라는 부분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정상적으로 다 되면 의료보험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외의 분들이 저희를 이제 오셔서 하시는 건데 그 노출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 하고요. 저희 시하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외국인 센터가 지금 올해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 지역에 있는 외국인 진료 팀이 이제 그쪽으로 좀 들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 센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좀 더 다양하게 좀 마음 열어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센터가 완전히 이제 준공이 되고 새롭게 이제 했을 때 그 안으로 이제 의료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택에 지금 평택 다문화 의료지원 봉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남부 지역은 네네. 이제 그 파트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다양한 사업을 좀 계획 중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외국인 센터 안에서 평택시 전체의 외국인 분들은 무료 진료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뭐 권역별로 하신다는 건지 제가 잘 그걸 지금 저희하고 계속 네네. 상의 중인데요. 지금은 이제 남부 권역도 있고 또 서부 권역에도 네. 또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네. 또 그런 상황인지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봉사단, 그 의사회 그분들이 서로 이제 소통이 돼야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군데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지만 또 각각의 그 이제 안중 지역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니 너무 멀지 않냐? 거기까지 오기에는 좀 너무 멀지 않냐? 이런 또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아직 크게 뭐 이렇다 할 결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남부 지역에 있는 다문화 의료 지원 봉사단은 확실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로 저희가 무슨 지금까지는 결정돼 얘기인지 있습니다. 이제 잘 알겠습니다. 네. 그분들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합된 평택시라 할지라도 이제 항상 저희 끝에서 이제 송탄 끝에까지 올 때에 다른 타 지역에 가는 것보다 거리가 실은 더 멀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되어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더 말할 것이 좋은데 이러한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그분들이 좀 안전하게 기본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하시고 또 도움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줘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에 보시면 이제 신규 사업으로 2개가 있습니다. 설명은 이제 들었습니다. 그 유두종 바이러스 12세 남아 도입을 이번에 이제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여아에서 남아까지로 도입을 한 걸로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6년도에는 이러한 여아 남아의 도입에 있어서 어떤 대상 인원이나 접종률 어떤 목표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자궁경부암은 12세 남아가 저희 평택시 전체에 2,913명입니다. 그래서 평택이 2,010명이고 송탄이 나머지 903명인데요. 이 친구들한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이제 각 학교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요. 그 인플루엔자가 지금 13세에서 14세로 늘었는데 14세의 친구들이 5,99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이 4,065명이 돼서 요거는 이제 10월 달에 접종하는 시기인지라 이거 역시 뭐 교육청과 또 보건 선생님들하고의 뭐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접종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네, 꼭 정말 필요로 한 이제 그 사업인데 그 남아 12세 그 유두종 바이러스가 2,913명이라고 하셨나요, 방금? 네. 그럼 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1,999명입니다. 그럼 1,990 한 5,000명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되는 거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락되지 않고 전체가 이 예방 접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도 하시고 중간중간에 그 시기 검토 그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에 될 어떤 시기가 있을 텐데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때는 정말 홍보를 잘 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전체적으로 그 목표 달성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당부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11쪽에 보면은 이제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비만율이 좀 증가하는 추세고 그 일을 보면 그 부모분들이 이제는 사회생활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집에서의 어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 비만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비만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이제 부모들의 이제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그 청소년 비만율을 낮출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그 성과 지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의 그 비만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 몇 명에서 이번에는 26년도에는 성과 지표로 어떻게 목표를 해오겠다, 이런 게 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택시 아동에 대한 뭐 비만 조사를 따로 해놓은 통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보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부분 좀 있어요. 거기 안에 이제 각 계층별로 좀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비만율이 저희가 좀 사실은 좀 36.3%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동으로 따로 떼어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바운다리에서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실태 조사를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이제 건강 관리가 잘 되어져야지만이 되는데, 현실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이 좀 통계, 아동 비만에 대한 통계 우리 지역에서 조사가 나와야지만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그 대상을 해서 하고 목표가 세워지고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비만에 대한 목표 달성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방에 대한 것도 중점을 준 게 가장 우선이고, 그 이후에 비만 아동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좀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아동들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좀 추진되어야지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탄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소가 함께 좀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걸로 좀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네. 아동에 관한 거는 일단은 교육청이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요. 저희 보건소와 교육청하고 네네. 협업을 해서 그렇죠.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 건강 검진을 하니까 그런 통계적인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좀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건강증진학교라 그래가지고 각 학년에서 비만인 아동, BMI 얼마 이상 이렇게 갖고 비만인 아동을 저희가 이제 보건소로 오도록 해가지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뭐 영양 그리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이제 식사는 어떤 거고 뭐 이런 거 교육도 하고 음식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또 지역 아동 센터에 가서도 먹는 거 비만율 낮추는 거에 대해서 그런 먹는 거 건강한 음식에 대한 것도 조리 실습도 시키고 그렇게 그런 교육도 이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비만 대상 아동에 예. 대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러한 비만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에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져서 그 이후에 사후 관리, 그럼 이 친구들은 얼마만큼 비만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란 어떤 데이터도 다 돼 있는 겁니까? 이제 하기 전에 이거 이제 한 달 정도 운동시키고 이러는 프로그램 이제 방학 때나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방학 때나 이런 거 활용해서 뭐 한 달 정도 하면 하기 전에 건강 측정하고 사후에 건강 측정하고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쌓여져서 사후 관리에 이들이 다시 이렇게 그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 것이 이제 우리들의 이제 목표이지 않습니까? 예, 어렸을 때 건강 생활 그렇죠. 습관을 잡아주는 거 자체가 이제 목적이니까 네, 그러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고 또 재발생되었을 때 또 그 아동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러한 자료들이 축적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올바른 진단을 하고 올바른 진단에 있어서 그에 대한 처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서 그 아동이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이제 건강한 우리 육체가 또 건강한 이제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컴플렉스도 이제 또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는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돌봄에 있어서 이제 뭐 사회적인 서비스도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도 통합 돌봄 대상자를 맞이하거나 또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교육이 지금 있나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게 통합돌봄이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처음 시행을 하는 거라 아직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으나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 보건소 내에 또 뭐 각종 치매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뭐 만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좀 추진토록 앞으로 향후에 계획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평택시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 조례 근거는 있고 제 6조 7호에 그런 근거는 있는데 이제 통합돌봄과 관련된 조례에는 제 5조 5호에 통합지원 대상자 가족이나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업으로 조항이 있기는 하는데 이게 그 교육 지원 사업도 연계가 되는지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해서는 또 가정 내 폭력, 폭언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이제 서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그걸 뭐 어느 정도 케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외부에서 방문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다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에 대한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 수립을 좀 조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돌봄 통합에 대한 교육 부분이 좀 아직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치매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꼭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매 환자 가족 돌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 센터에 가보시면 가족들이 오실 수 있어서 가족 돌봄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전문 요원들이 상담을 하고 또 그 상담이 이번에 못 필요하면 다음번에라도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가족 돌봄 안심 휴가자라는 게 생겼습니다. 치매 환자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그 가족들이 휴식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이제 그 환자를 이렇게 요양에다가 이제 돌봄 안심 휴가를 해서 가족들이 휴가를 가질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헤아린 가족 교육이라든가 자조 모임 또 자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힐링 프로그램 요거는 치매 환자 가족들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그 돌봄 통합을 준비하는 뭐 핵심 인력 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뭐 의료진이라든지 지자체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그 돌봄통합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은 그 뭐 세미나 또는 간담회, 토론회 또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조금 더 많은 대상자를 통해서 대상자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또 그런 교육 동영상 이런 것도 좀 제작을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마무리 앞서서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만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이제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사업 관련돼서 지금 우리 시의 당 섭취 현황이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나요? 당과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는 저희 정신건강 상담실의 심내혈관 사업에 대해서 당뇨나 혈압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시켜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문자 안내도 하고 식생활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안내해주고 그런 역할은 저희가 보건소의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간략히 그렇게 현황이 지금 되어 있는 수치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네. 예, 전체 지역사회 건강조사 내역에는 그렇게 당 섭취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전 아동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이제 국민 당 섭취 현황을 분석했었을 때 국민 6명 중 1명이 당 과잉 섭취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이제 10세 미만에서 지금 비율이 가장 높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그 설탕세 도입 관련돼 가지고 좀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이런 당 섭취 관련돼서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좀 담아두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대응이라던가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아동 청소년들이 비만과 관련된 연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당 섭취와 관련된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당 섭취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들이 이제 음료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셔서 이렇게 현황을 좀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